조만친 상원의원이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좀 공화당 쪽으로 기우는 듯한, 사실은 뭐 공화당으로 기울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에서 가장 용감하게 상식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상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인프라 법안, 거기에는 이제 전통적인 인프라 법안도 있고 인적 인프라 법안도 있죠. 아메리카 패밀리스 플랜이라는 이런 인프라 법안들이 수조 달러의 비용들을, 그것도 향후 10년 이상 지출하게 하는 이런 그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현재 이렇게 정부가 무차별로 돈을 시중에 푸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이 질문을 백악관이나 행정부 쪽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연준에다가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한테, 이 제롬 파월 의장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요, 연준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의회가 수조 달러의 지원을 경제에 투입한 이후에도 이미 4조 달러 이상을 투입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4조 달러 이상을 투자를 이미 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돈이 다 지출되진 않았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했죠. 이 정도 돈을 쓰자라고 승인을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매월 1200달러 규모로 미국 정부 부채와 주택담보대출 유가증권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거 지금 난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꺼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이렇게 계속해서 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적 완화라는 것을 그치지 않고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양적 완화라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불안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양적 완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는 것이 인플레이션 문제이죠. 인플레이션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이 물가 상승하는 것만큼을 감당을 못해서 결국 내가 번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이것은 특히 개인 사업자라든가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가게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월급을 올려라, 월급을 올리면 업체에서는 또다시 결국에는 물가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시중에 돈이 크게 나오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처음에 단순하게 기대했던 소비 심리가 자극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풀어서 썼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물건은 팔아야 되는데 수요는 올라가죠.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돈이 이제 주머니에 돈이 생긴 국민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물건을 사겠다라는 수요는 늘어났는데 이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겠죠? 지금 일자리가 충분하게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공장마다 지금 일손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물건이 제대로 생산이 지금 안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물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로는 가스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요는 있는데 당장 줘야 될, 팔아야 될 물건이 없으니까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했느냐, 다 수입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제3국가를 통해서 물건을 수입해 와서 판매를 하는, 그래서 수요를 메꿔나가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창고를 더 채워넣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수입 적자가 엄청나게 생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경제는, 무역 수지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국민들은 지금 벙쪄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계속 돈을 찍어낸다고 하면 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돈을 계속 찍어내니 국민들은 어쨌든 돈이 있으니까 소비를 자극받게 되는 것이고, 돈을 쓰려고 하다 보니 물건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제조 공장은 지금 인력난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물류는 가격이 더 올라갔고, 그래서 물건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물건이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부족한 물량들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메꿔야 되고, 그렇다 보니 국가적으로는 무역 수지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은 미국의 경제가 점점 추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일체 다 입 다물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죠. 공화당 의원들은 매일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하고 나섰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전한 폴리티코도 정치 전문지라고는 하지만은 좌편향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티코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양당 통틀어서 공화당 민주당 통틀어서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는 편지를 쓴 거는 만친 의원이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문제시하고 있다. 양적 완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금융 완화 정책, 금융 완화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저금리 정책. 이걸 지금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지금 사들이고 있느냐? 이제 그만큼 제로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되겠다. 금리 올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롬 파웰의 임기가 내년 초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몇 달 안에 적어도 한 2, 3개월, 3, 4개월 안에 이제 바이든이 이 사람을 계속 연임을 시킬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조 만친이 이런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좀 어쩌면은 제롬 파웰이 좀 자극을 받아서 금리 인상을 좀 조기에 하는 그런 시도를 할지도 모른다. 예. 시중금리를 좀 인상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테이핑이라고 하죠. 이 테이핑을 슬슬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테이퍼링,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적 완화를 무작정 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에게 이롭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 나간 국민들은 아직 잘 뭐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정부에서 돈 준다 막 이런 거에만 귀가 솔깃해서 야, 뭐 요번에 얼마 나오냐 막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change.org라고 그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페티션 사이트죠. 그 온라인 청원 사이트. 이 change.org의 어떤 여성분인데 청원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매월 성인은 1인당 2,000불씩, 아이들은 1,000불씩 해가지고 매월 기본 수당, 이제 기본 수당이라는 걸 이제 주자. 이거를 지금 청원을 한 것인데 이 청원한 내용에 찬성한다라고 한 사람들이 거기에 찬성한다라고 표시한 사람들이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본 숫자가 275만 명을 넘었고요. 그 화면에 보면은 이것이 300만 명을 돌파하게 되면은 아마 역대 최고 기록을 내는 페티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표시가 밑에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포스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청원의 수신인이 상원, 하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물론 그렇게 change.org에서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그 청원이 실제로 의회 의원들에게 전달이 될지 혹은 전달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지금 정신 좀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돈을 받는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어내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어낸다고 하면 그게 돈이 아닌 거죠. 그냥 종이 쪼가리인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게 통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통제 불능인 상태라는 것을 전 세계 국가가 알게 됐다면 만약에 미국에서 지금 달러화에 대해서 지금 미국 행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 지금 통제 불능이다라고 딱 인식이 돼버린다 그러면 지금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는 국제통화에서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는 달러화는 완전히 다 버림받고 무시당할 수도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국가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거기에 중국, 일본까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 언제 없어지나 자기네 나라 걸 갖다가 좀 제대로 된 기축통화로 슈퍼 커런시를 만들고 싶은데 근데 미국 달러화 이거 제껴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까? 이거 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경제를 지금 그런 지경으로 몰고 가야 되겠느냐?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과연 지금 생각이 일시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친 의원은 대공황과 대불황에 맞춘 경제 구제책이 오늘 경제에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제때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편지에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연준에서는 이것이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점점 낮아질 거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숫자선에서 맞춰질 수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2%대로 맞출 수 있다. 자꾸 그렇게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계속 돈을 찍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예. 아주 예리하게 현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도 말하려고 하지 않는 현실을 만첸 의원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 지금 이것이 저희는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에서 뭔가 좀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던 뭐 금리를 올리던 뭔가 좀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앞서 만첸 의원은 2013년에 지금 현재 재무장관을 맡고 있는 제닛 옐런이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때 당시에 반대표를 던졌던 인물입니다. 근데 결국에 제닛 옐런도 연준 의장으로 있을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죠. 그때 양적 완화 작업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양적 완화 작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그럴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사람이 재무장관 맡고 있고 파웰은 지금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 눈치 보면서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 이게 도저히 같은 식구래지만 같은 민주당 식구라고 하지만 앉아가지고 보니까 이거 해도 너무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라고 이제 한마디 한 것입니다. 이 조 만첸 의원의 충심 어린 조언이 지금 제대로 된 정책을 변형시키고 정책을 바꾸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를 저희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